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,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, YG 클럽.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초콜릿폰, 네. 근데 그 전에 PCS, 네. 그리고 G2, V10 이래서 LG 모델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. 네. 그래서 LG 스마트폰에 대한 추억도 많고 네. 좀 아쉬움도 있고요. 네. 저도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 우리 조준호 사장님에 대한 인상은 네. 아무래도 스마트폰 그 발표의 현장. 네. 그때 아마 플래시 세례를 가장 많이 받으셨지 않을까요? 그랬습니다. 네. 그 성격하고 잘 안 맞는데요. 아, 성격하고 안 맞으세요? 네. 그게 홍보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가 나가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. 아니, 네. 이번에 이게 책이 저희가 이제 밝기 때문에 이게 책이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네. 책 제목이 네. 내향인 개인주의자 네. 그리고 회사원. 네. 내향인으로서 그것도 개인주의자로서 네.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그것도 대기업 중에서도 LG그룹에서 넘버 2까지 올라가신 거잖아요. 넘버 2라는 건 좀 과정이고요. 네. 뭐 그룹 본사에서 그룹 회장을 바로 모시면서 하니까 네. 뭐 각사들 갖다가 관리하는 입장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걸 넘버 2라고 할 수는 없죠. 우리 조준호 사장님에게 스마트폰 사업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? 뭐 많은 추억도 있고 예.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.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네. 스마트폰 사업에서 LG가 굉장히 그 고전을 한 게 근본 원인이 네. 초반에 이 기술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네. 여러 가지 그 기반이라니까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 좀 리스크를 안고 처음부터 그냥 시장에 출시를 해가지고 네네. 굉장히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그 뭐 품질 문제라든가 성능 문제라든가 약간 부품이 아직 그 완성도가 낮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완성도를 높였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보수적이잖아요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시장에다가 본격적으로 하느냐.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. 네네.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경쟁사들이 한 2, 3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욕도 많이 먹으면서 이 완성도를 높여갈 때 그때 3년 뒤에 우리가 출시를 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뭐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고 노하우가 적고 뭐 이런 거로 출발했습니다. 뭐 결과겠습니다마는 제가 2015년, 16년도에 이제 갑자기 구원투수로 가게 됐는데 LG전자에. 예. 그 상황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완전히 개편돼 있었고요. 그러니까 수량은 뭐 전체 시장의 한 20%, 30%밖에 안 되는데 매출로 보면 한 70%, 부가가치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프리미엄에서 프리미엄 폰. 나오고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양강구도가 아주 굳어져 버린 거예요. 예. 두 회사가 지금도 있는 두 회사가 한 90% 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 10%를 가지고 뭐 LG를 포함해서 막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몰려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게다가 이 보급형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네.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이거 한 번 정도 좀 판 바꾸는 시도를 해볼 시간이 있겠다. 아니면 빨리 이거 질서 있게 퇴각해야 되겠다.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래서 결국은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회사 내에서 컨센서스가 모여가지고 네. 네. 굉장히 나름대로 혁신적인 그런 상품을 한 1년 반 뒤에 우리가 출시하게 됐습니다. G5. 그게 G5. 그렇죠.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모듈 형식으로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손잡이 그립 예. 뭐 이렇게 몇 예. 가지를 바꿔서 낄 수 있다. 그 그래서 막 컨셉이었잖아요. 굉장히 고화질 카메라도 달 수 있고 예. 굉장히 하이파이 오디오도 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네. 하는 거를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이 끌고 소비자 반응도 좋았어요. 주류 반응이. 근데 이건 뭐 제 경영자로서의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고 제 실수인데 생산 차질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워낙 정교하게 이게 모듈을 갖다 이렇게 붙이고 체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금속 가공하는 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이게 수율이 안 나온 거예요. 초도 물량을 갖다가 그나마 한국 시장 먼저 깔고 후속을 대질 못하고 해외 시장에서 주문 들어오는 거 다 대질 못하니까 완전히 뻐그러진 거죠.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는 완전히 실패를 보는
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. G5가 주문은 많았는데 그 모듈별로 그렇죠. 그 주문에 다 대응을 못하면서 그렇죠. 시장 반응이 그냥 같이 같이 가라앉아버려. 가라앉는.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. 이게 유통 쪽에서는요. 자기들이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재고 인기는 있어도 재고를 못 들어오면 안 팔죠. 처음에 막 더 받으려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별거 아니에요. 소비자들한테. 그러고 이제 좀 갖고 있는 재고를 팔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었어요. 그래서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그 뼈아픈 뭐 그런 그 결과가 처음에는 났습니다. 못 팔던 거에서 나중엔 안 파는 걸로 가버리는 딱 그렇게 됐던 거 뭐 같아요. 없어서 못 판 거죠. 안타깝습니다. 네.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. 우리 조준호 전 주 LG 사장님 그리고 LG전자 사장님까지 하신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LG그룹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어떻게 좀 찬성하셨습니까? 반대하셨습니까?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갈 때부터 예. 이제 한 번 도전을 해보고 어. 판 바꾸는 거를 예. 어차피 판이 안 바뀌면은 90%를 양강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 해도 그 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시도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은 질서 있게 퇴각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. 그게 거의 한 2015년부터 그렇죠. 머릿속에 그 있었던 그렇죠. 거예요. 네, 그 시도를 한 거죠.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사람들은 IoT 시대, 인터넷 온 띵스인가요? 예, IoT 시대 핵심은 스마트폰 아니냐. 예. 이걸로 뭐든지 다 명령을 주고받아야 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네. 과연 그 전자사업을 크게 하는 LG그룹에서 스마트폰을 포기하겠느냐. 막 이런 시각들도 있었거든요.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. 아무리 뭐 방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조금 다행이었던 게 그 당시에 다른 쪽에서도 그런 그 필요로 하는 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던 노하우와 이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인력을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키워가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스마트 전장이니 그 LG전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. 네.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갔고요. 또 배터리 쪽, 그 화학 쪽에 있는 배터리 쪽으로도 이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. 오. 이게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전력 컨트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쪽으로도 사람이 가고 그래서 다행히 하여간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LG에서 상당히 여러 기회들이 있어가지고 인력들을 재배치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. 스마트폰 개발하던 직원들이 아무래도 가장 최고의 또 인재들이었을 테니 그럼요. 그 그럼요. 인재들을 또 적재적소에 좀 이렇게 그럼요. 네. 배분을 했을 테고요. 네. 근데 이제 반대로 조금 전에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좀 먼저 진입을 해서 네.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하면서 빠르게 모델을 개선을 하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네. 진입 자체가 늦다 보니까 네. 이제 선발주자하고 격차가 이제 벌어질 수밖에 그렇죠. 없었다. 한 3년 뒤에는 저쪽은 다 그걸 겪으면서 네.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우린 실험실에서만 했지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서 겪어본 게 3년 뒤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격차가 많이 났죠. 성능면에서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거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 핸드폰이 뭐였죠? 그 플렉스 뭐 모델 나왔었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커브드 디스플레이 가지고 네, 폰도 네, 가장 먼저 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이른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게 상소문 폰 예.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말리는 롤러블 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먼저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. 모듈러 폰도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러니까 파격적인 시도 자체가 또 시장에 좀 보여지기도 했잖아요. 선보이기도. 예.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조금 나은 제품 해가지고는 판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거죠.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건데 뭐 결국 이제 그 결정판이 G5였는데 네네. 그게 잘 안 됐던 거죠. 그러면서 후속작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착륙을 준비하셨던. 뭐 그렇게 된 거죠. 예. 근데 반대로 스마트폰 시장 진입이 늦었던 만큼 예. 자동차 전장, 네. 전기차 전장 사업 분야는 오히려 그래서 진입이 더 배터리하고. 네. 빠를 수가 있었다면서요.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 당시에 이제 경영진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반성들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게 2010년경부터 네. 2008, 9년부터 10년 뭐 이 언저리에 자동차 전장이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상당히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2010년 전부터요. 네. 근데 사실 세계 시장에서는 전기차라든가
뭐 스마트 전장 이런 부분. 스마트 전장은 뭐 차의 진화로 보면 그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전기차, 특히 그 배터리 뭐 이런 부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. 왜냐하면요, 그 당시에 이제 그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봐가지고 네. 한 번에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뭐 2020년대도 뭐 한 150km, 100km 뭐 이러고밖에 안 되지 않겠냐. 물론 크게 만들면 돼요. 네, 그렇지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으면 되는데 그건 무겁고 비싸지니까 네네네. 그 성능이 이제 그런 발전이 돼야 충분히 가벼우면서도 멀리 가고 값도 리즈너블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다 이제. 또 인프라스트럭처도 전기 충전 이런 게 보급이 안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 2020년대도 전 세계 그 전기차가 한 100만 대. 네. 그것도 캘리포니아에서 그 매연 저감 효과로 해가지고 하는 게 한 뭐 7, 80만 대니까 딴 데는 거의 수요가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이 많았어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특히 젊은 그 엔지니어들이 네. 그 근본적으로 배터리 기술하고 충전 인프라 부분이 그렇게 이슈가 되면 우리가 한번 그거를 깨보면 안 되겠냐. 그러니까 한 번 충전에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나온 게 200마일 정도면은 충분히 실용성이 있다. 네네네. 그거를 5만 불 이내 차로 한번 해보자 하는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한번 그 기술 혁신 목표를 잡은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검토 결과를 해보니까 배터리만 갖고는 좀 어렵겠다. 네.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컴프레서라든가 뭐 모터, 기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장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. 같이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이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하. 그룹의 각 회사들이 전부 이렇게 역량을 모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했죠. 왜냐하면 이런 게 또 떠들고 하면은 이게 그 반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원래 LG그룹은 잘 하는 것도 잘 안 떠들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조용히. 뒤로 해가지고 더 조용히. 회사 내에서도 딱 지주회사가 이렇게 스폰서하고 딴 데들은 그렇게 떠들지 않고 했어요. 다 모아가지고. 우리가 배터리와 전장을 준비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그렇게 마라.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좀 톤 다운해서 한 거죠. 한 1년 반쯤 지나가지고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 저를 처음 부르더라고요. 스폰서라고. 네네네. 그래서 딱 가가지고 타는데 그때 그 인천에 있는 그 주행 트랙을 한번 타보고 난 다음에 이건 좀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전기차를요? 전기차. 그 몇 년도? 그게 제 기억에 2010년 말쯤 되나? 2010년도예요? 네. 전기차를? 예. 그것도 그때 뭐 LG가 만든 뭐 인버터, 모터 들어가 있고 배터리 들어가 있고 들어가고 전장 들어가 컨트롤할 있고. 수 있는 부분 다 들어가고. 그리고 2010년 후반에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 물론 이 자동차라는 게 프로토타입하고 완성차하고는 그럼요.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 전기차라는 건 저도 그 환경적인 거에 굉장히 신경 쓰고 네네네. 전기값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적인 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을 위한 차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. 근데 네. 그날 그 주행 트랙에서 한번 타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. 제로 100이 5초가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전기차가 빠르죠. 네,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, 왜 이렇게 이게 뭐 부항하고 나가는데 이게 진짜 그 경정차 모는 것 같았어요. 부항 소리도 안 났겠죠. 그냥 쓱 하고 날아가요. 이 소리 있죠, 그 아주 씩 하고 나가는.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그 전기 모터의 특징입니다. 이게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션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밟으면 쫙 올라갑니다. 그렇죠. 모터 회전 속도가.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그 그룹 내 중요 그 회사의 경영진들을 다 초대했죠. 그래가지고 다 몰아보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이게 팬이 된 거예요, 전기차에. 야, 이거 앞으로 된다, 이거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배터리니 뭐 모터니 뭐 이런 쪽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시작한 거죠. 이거 되겠다. 되겠다. 그랬는데 예. 그때 이제 하나 큰 이슈가 이제 생긴 거예요. 뭐냐면은 네. 야, 그러면 우리가 완성차 업체로 갈 거냐? 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LG그룹이 이노텍도 잘하고 디스플레이 있고 그 배터리 얘기, 잘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다 합쳐가지고 차 껍데기만 만들면 되는데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많았어요. 그거냐? 아니면 정말 그 부품 솔루션 전문 업체가 될 거냐? 예. 아주 모든 솔루션을 갖춘 업체. 네.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기차 시대의 보쉬 같은 업체가 될 거냐 이제 혁신을 주도하는 네네. 이제 그런 걸 놓고 아주 그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. 네. 결국 뭐
여러 번 토론하고 최고 경영진들 간에도 그러다가 작고하신 구본무 회장께서 결정을 내리셨죠. 네.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. 우리는 부품 솔루션 쪽에 잘할 수 있는 것 같다. 그쪽으로 막 전력을 다하자. 이제 이렇게 됐죠.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성차 메이커 중에 1번 타자 그 파트너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면은. 그렇죠. 왜냐하면 부품 솔루션 아무리 우리만 만들어도 그 소용없는 게 완성차에 장착이 돼가지고 온갖 테스트를 다 실제 상황을 놓고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게 사실은 어렵고 오래 걸리는 네. 기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운도 좋았던 게 미국 업체들이 전부 그 당시에 그 금융위기 거치면서 구조조정한다고 그냥 전기차 기술을 갖다 다 없애버렸거든요. 다 그 구조조정을 해버려가지고. 그때 금융위기 직후였으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도 이제 자기들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크게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 삼아 한 모델 정도는 개발해 보자. 그때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해봐야 하이브리드였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요거는 하나 보험으로. 근데 LG가 접근해서 야 우리가 다 개발해가지고 예. 모든 솔루션을 우리가 투자해서 줄 테니까 같이 하자 이제 이러니까 원래 GM 같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. GM. GM이요. 근데 그때 이제 경영진도 금융계에서 온 분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뭔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. 그때 GM이 막 구제금융도 받고 막 좀 어려웠을 때. 어려웠을 때. 네. 그럼 같이 해봅시다. 이제 이렇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GM 내부에서도 호랭이 키우는 거다. 뭐 괜히 저래가지고 차 만든다 그러면 큰일. 아니다. 우리 안 할 거다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, 3년을 갔다가 정말 저희도 혹독하게 저거 했습니다. 이게 가전하고 또는 뭐 반도체나 LCD 이런 거하고는 또 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사람의 생명을 그렇죠.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품질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공이 하나인가 둘인가가 더 붙는 품질 기준이. 품질 기준이.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전이 100만 분의 1에 뭐 오차라 그러면 여기는 뭐 1억 분의 1이라든지 뭐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단위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전부 했거든요. 네네.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 한 2, 3년 빨리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예.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LG 쪽에 다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. GM하고 그걸 다 했어? 그 까다로운 데하고? 그럼 우리랑 해봅시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유리한 입장에서 그런 이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된 거죠. 근데 그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진출이 늦었던 만큼 그게 이제 뼈아픈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각골난망을 한 거네요.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쪽으로는 선두가 되자. 먼저 가자 하는. 근데 그것도 배터리도 있고 전장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세일즈가 더 시너지를 냈던 거네요. 그럼요. 그게 마침 저희가 그 OLED라든가 이런 것도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 네. 자동차의 그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때 LCD에서 OLED로 바꿔보자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메이커들도 차별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공리를 했었고 네. 또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아마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. 그 OLED로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바뀌고 있는 건 이제 막 시작이 되는. 근데 그렇죠. 이런 거는 자동차 회사랑 이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그렇죠. 특히 또 보수적이고 한 모델 한번 체인지 되는데 수년이 걸리고. 그렇습니다. 여기서 드는 생각.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LG가 애플하고도 과연 같이 애플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이후에 네. 어떻게 됐는지 하는 거는 일부러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고요? 잘 진짜 모르겠습니다. 궁금한데 모르세요? 카메라 끄면 혹시 말씀해 주시나요? 정말 모릅니다. 아니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토탈 솔루션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? 물론 네. 거기는 부품 설계도 다 직접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모든 전장 부품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배터리도 필요하고 전장도 필요할 텐데 물론 자동차를 OEM으로 만들어줄 공장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이제 파트너가 그래서 LG 아니냐. 물론 이제 자동차 뭐 셰시라든지 바디를 만드는 곳은 또 그럴 다르겠지만.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애플이라는 데가 스마트폰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공급할 때 보면은 본인들이 뭐 전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술을 다 장악하려고 그렇죠.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그 파트너를 찾을지 그냥 한 군데랑 몽땅할지 아니면 뭐 저는 다 이렇게
분산시켜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한 군데다 부품 다 주는 게 아니라. 물론 뭐 동일 부품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군데다 이렇게 나눠서 주지만 네. 그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안분하지 않을까요? 근데 하면은 할 수는 있는 거죠. LG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. 그러게요. 근데 LG가 스스로 자동차는 이제 확실히 안 한다.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선대 회장이 내리셨습니다. 근데 뭐 이제 후대 회장 그거는 제가 모르죠. 그 이유. 떠나오셨으니까.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슈여가지고 애플카도 그렇고 항상 네. 그 애플카가 언론사 기사도 마찬가지고 유튜버들한테도 그렇고 가장 큰 떡밥입니다. 애플카 한다 띄우면은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군요. 썩 쏠리니까요. LG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죠. 그렇죠. 근데 사실 애플하고는 LG 이노텍이 굉장히 그 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카메라 모듈 가장 대표적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뭐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? LG 그 애플하고 같이 사업하기는. 좋은 커스터머죠. 예. 그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지만 네. 일단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단 그게 통과가 되면 예. 그 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좋은 커스터머죠. 또 그 열심히 하고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역량을 갖다 높이는 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니까 좋은 고객이죠. 아. 엄청 좋은 고객.